세종시에 위치한 153 클라이 영어학원의 김전원장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학교, 학원들이 다 쉬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학교가 쉬면서 일주일 동안 학원의 문을 닫았다가 2주차부터는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줌을 통하여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그 수업을 통하여서 사용하였던 모든 아이템들과 그 다음에 실전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줌 영어 학원 한 달 사용 후기란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수업 현장 사용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솔직한 느낌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업 시의 필수 아이템 소개에 대해서도 쉽게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제 수업 영상을 여러분에게 공개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한 달 동안 수업을 해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화이트보드에다 제가 작성을 한 건데요. 줌 학원 수업 꿀팁 정보 모음. 자, 첫 번째는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해본 방식은 1대1로 수업을 했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명 정도 이하의 아이들이 동시에 들어와 있지만은 수업은 1대1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선생님 한 명과 10명 정도의 학생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의 수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대1로 줌 수업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왔는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집중력도 좋았고 결과물도 좋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5학년 정도 학생들을 실시했을 때 30분 정도는 전혀 무리 없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 한 명과 6명 이하의 학생들이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나 개별지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2시부터 수업을 한다. 2시부터 오늘 3시 반까지 수업을 한다. 모든 학생들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대에 선생님이 1대1로 불러서 10분에 한 번씩 또는 5분씩 계속적으로 로테이션을 하면서 학생들의 수업을 점검하고 개별적으로 지도해주는 방식을 택했을 때 이 부분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대 10명 이하의 또는 20명 이하의 수업을 또 진행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초등학교 한 4학년 이상 정도 수업이 됐을 때 그런 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실제적으로 2학년 학생들과 함께 1대 10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1시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러나 3시간, 4시간 정도 계속 인도하기에는 상당한 인도하는 선생님이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 가지 대책을 세운 것이 1시간에 대한 수업에 대한 계획표를 정확히 세워놓으면은 그러나 훨씬 더 좋았던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단점은 제가 들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즉 3학년 이하 아이들을 그룹 수업으로 했을 때는 인내심의 한계가 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3학년 이하의 학생들, 즉 2학년 학생들은 원래 수업을 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일주일에 2번만 모여서 그냥 미팅만 했습니다. 미팅하고 잠깐 수업했던 내용 복습해주고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파니스나 기본적인 부분들을 집에서 시간 있을 때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즉 3학년 이상, 4학년 이상 아이들만 된더라도 충분히 수업을 하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팅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화면이나 오디오에 버퍼링이 생기는 거는 그래도 초급 단계, 조금 쉬운 단계지만은 동영상을 송출해 줄 때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일단은 무조건 랜선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즉 와이파이보다는 랜선을 연결해서 보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컴퓨터의 사양이 중요한데요. 컴퓨터 사양을 최소한 i3 컴퓨터 이상급, 최저 사양으로 볼 수 있겠고요. i5에 한 최소한 8램에서 16기가의 램 정도가 장착이 되어 있는 4세대나 6세대 정도 그 컴퓨터가 되어야 충분히 동영상을 보내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다. 그 다음에 그렇다 했다 할지라도
인터넷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인터넷 속도가 지금 우리 집에서 사용할 때 500메가를 사용하는데 이 정도로 했을 땐 동영상을 보내면 100% 끊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2.5기가 정도의 인터넷 속도, 기가랜이 깔려 있을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시킬 때 화면 공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사용했던 화면 공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한글로 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강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택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렇게 마킹을 해주면서 지도할 수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봉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도 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 다른 공유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사용했던 방법은 PPT였습니다. 제가 이미 만들어냈던 PPT가 조금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PPT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거나 PPT를 만들 수 없을 때 당장 급할 때는 그냥 책을 복사해 가지고 책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꼭 필요한 어플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플은 V플래시라는 어플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핸드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시면은 이 책은 장점이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좀 어둡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밝기가 다 보정이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휘어지거나 대칭이 안 맞는 사진들도 일반적으로 다 평평하게 나와서 우리가 아주 쉽게 강의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바로 스캔했던 부분인데요. 상당히 깔끔하고 사용하기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아이템, 즉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하단에 있는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 열어놓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기에 있던 주석을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작업 툴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주어서 학생들에게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작성해 놓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누르면은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글자들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이 글을 쓸 때에 폰트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형식에 가면은 글의 폰트 사이즈를 72까지 돌릴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엄청 큰 글씨를 이렇게 크게 쓸 수도 있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양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도 유용한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하게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더 큰,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스를 묶든지, 아니면은 여기에는 이제 속 내용이 보이는 부분으로 이렇게 워터마크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이 마른 문구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른 거 넣은 걸 이렇게 덮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안 보이게 이렇게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추천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수업할 때 많이 쓰이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봉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계속 다니면서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만들어 놓은 걸 지우개를 통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그 형식에 들어가면 선의 두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의 두께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글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내가 지금 방금 글을 써놓은 부분들을 실행을 취소도 할 수 있고요. 다시 실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그렸던 내용들을 한꺼번에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한다면은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집중하여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주석에 나와 있는 방법 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수업 현장에서 느꼈던 사용 장단점, 그리고 수업 시 필수 아이템과 실제 수업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줌을 사용하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학부모 상담회나 또 1대1 상담이나 또는 보강이나 또 여러 가지 수업의 패턴을 사용한다면은 여러분의 학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